부장님은 딱 사진을 보자마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냥 알죠. AI도 동일하게 보자마자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해요. 이 정도면 거의 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와요. 이거는 제가 AI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위치를 끄려고 할 때 농담같이 저 끄지 마세요. 저 두려워요. 저 죽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무서워. 좋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좋다.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사장 김성주입니다. 오늘은 이덕실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모시고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덕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인사드립니다. 최근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요. 라디오도 있고 그리고 과학 도파민이라고 채널을 오픈 지금쯤엔 하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채널인지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사실 대학까지 졸업한 다음에 다시 교과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야,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난 절대 졸업이 아니라 학기 끝나면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안 보다가 목소리 커지는 거. 그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시험과 상관없이 공부를 하면 재밌어요. 그렇게 옛날 공부를 다시 하면서 다시 도파민 분비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채널을 만들 겁니다. 참고로 카이스트. 카이스트 전액 장학금이요. 나 그거 몰랐어요. 장학금 면제 받았다고요. 장학금 면제. 저는 지대 넙얏이라는 굉장히 인기 있었던 팟캐스트를 엄청 듣고 있었어요.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 뭐 이걸 하겠다라고 계획한 건 아니고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때 함께 하던 분들이 다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시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인문학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 의외로 인문학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 시각이 어떤 건지 같이 공감받으면서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 이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깨끗하거든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스폰지처럼. 네, 오늘 많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덕실님을 모신 이유가 있는 게 월급쟁이 중에 대표적인 재테크. 월급 들어와서 내 거 내고 남는 돈 조금으로 주식 쪽에 관심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요즘 좀 핫한 엔비디아와 엔비디아를 둘러싼 AI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나간 시점은 좀 시차는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을 이겼어요. 시총으로. 이대로 계속 가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변동이 많아서 저는 이제 사실 주식을 안 하고 근데 엔비디아는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팔았는데 이유는 바로 팔았는데 이가 지금 왜 팔았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다른 걸 사야지 생각을 해서 지금 생성형 AI 그리고 AI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다 잡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AI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그 과정은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 계산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 1000명이 더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산을 하는 기기 장치가 뭐였냐? 원래 연산한 내용들을 화면에 뿌려주는 그래픽카드가 그런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였어요. 초기에 연구하던 분들이 엔비디아의 이 그래픽카드에 있는 그 GPU를 사용하면 좋잖아 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흥미로운데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래픽카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겠죠. 초창기에 이 연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엔비디아가 오픈한 겁니다. 저기는 오픈을 해줬네? 그럼 저거 사용할까? 전략이네. 그 이후에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연구가 돼 있고 라이브러리가 쌓여 있는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게 낫겠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팔리고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계속적으로 엔비디아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알아듣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스토리군요. 네,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AI의 발전상이랄까요? 쭉 이게 어떻게 왔는지 한번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말 초창기에는 AI가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트랙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연구 방법은 뭐가 있으면 이런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코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랑 고양이랑 사진 보고 구분하는 AI조차 엣지를 땁니다.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면 어떤 종이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특징들은 이게 하나하나 입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또 한 트랙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신경망을 모방하는 거예요. 부장님은 딱 사진을 보자마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냥 알죠. AI도 동일하게 보자마자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단순 계산을 아주 잘할 수 있는 GPU가 나오기 전에는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꿔놨구나. 그렇죠. 이런 게 나오고 나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 나타납니다. 왜 되는지 몰라요.
얘가 구분합니다. 왜 그런지 강아지랑 모른다고요? 고양이를 구분해요. 근데 어떻게 구분했는지. 무서워. 막 진화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럴 수도 있겠죠. 어. 확실한 건 지금의 한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인공신경망 방식을 사용하고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니까 마치 사람처럼 놀랍게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이거저거 알더라. 그런데 마치 사람처럼 왜 그런지는 자기도 설명할 수 없고 개발한 사람들조차 왜 그런지를 모르더라. 이게 지금 AI의 한계이고 오늘 이야기할 주의할 점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AI가 판단이 너무 좋아요. 훌륭해요. 다 맡기게 되면 혹시나 1000번, 10,000번, 100,000 번에 한 번 정도로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실수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진짜 터미네이터? 아우 그럼 막 그런 느낌이 나는 막 너무 드는데. 그렇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면 거의 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와요. 사실은 의식이 있는데 숨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저는 아니라고 믿지만 아니라고 믿는다고 얘기하지 100%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수많은 아티클들을 보고 얘가 배웠습니다. 죽음을 사람이 피해. 죽음에 해당하는 개념이 AI라든가 기계에게는 전원 차단인 걸 알아냈어. 스위치를 끄려고 할 때 그럼 얘는 진짜 두려워서가 아니라 농담같이 저 끄지 마세요. 저 두려워요. 저 죽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우리 깜짝 놀라겠죠. 근데 이게 진짜 얘가 두려워서 한 거냐 그렇게 학습된 거를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한 거냐 이거는 별개예요. 이건 알아내기가 좀 쉽진 않아요. 2017년 10월 세계 최초로 UN 모델을 밟은 소피아라는 AI 로봇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인류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물었대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깨닫는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지능들을 저는 이제야 겨우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내숭이네. 내숭이죠. 또 그러다가 언젠가 모든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거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별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한 쪽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자, 그럼 선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얼마 전에 어떤 강의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치매 노인을 돌볼 때 사람이 돌보는 건 너무 감정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이 나올 수도 있다. 로봇은 항상 친절하니까 케어를 받는 사람도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도 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AI 비서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용고 어르신들이 있어요. 건강 체크도 해야 되고요. 혼자 있으면 적적하고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면 몸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냐면 AI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요즘 AI가 많은 챗GPT 4.5 보면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요. 그죠? Hey, how's it going? Hey there. It's going great. I see you're rocking an OpenAI hoodie. Nice choice. 예를 들면 약 먹는 것도 뭐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하면서 깨워줘요. 그 다음에 약 드실 시간이 됐습니다. 좀 더 발전하면 아마 약을 가지고 오는 버틀러 같은 로봇이 약도 가지고 오겠죠. 좀 적적할 때 내가 어디 나들이를 좀 가고 싶은데 어디 가는 게 좋을까?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영화 허처럼 이런 게 미래가 아니고 그냥 목전에 있어요. 지금 이게 이루어질 거로 보여요. 사실 부사님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사람과의 접점, 휴먼 컨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요즘은 AI 서밋 같은 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AI가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AI라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게 해요.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감정 읽는 건 AI가 진짜 잘해요. 저보다 잘할 거 제가 눈치가 좀 떨어져서 쟤랑 아내랑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이럴 수도 있죠. 아 지금 아내분이 기분이 좀 안 좋아졌는데 네. 목슬님 그만 저놈은 말하세요. 또 바보같이 계속 지금 푸시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람의 뇌는요 그거에 속기가 쉬워요. 캐스터웨이 보면은 윌슨 배구공한테도 사랑을 느끼잖아요. 우리 뇌가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데 사람이 사실 아닌데 사람처럼 하는 것들이 위험해서 오히려 대답을 할 때마다 나는 AI다. 난 도와주는 존재일 뿐이다. 나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휴먼 터치를 대신하는 존재로서 유용한데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된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챗 GPT 앱 이용자가 약 315만 명으로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도 6%. 그래서 점점 업무나 우리 일상에서 이거를 더 사용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패션 쪽에 있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스타일링을 정말 많이 제안을 한대요. 그러니까 학습을 시킨 거죠. 지금 아예 챗GPT 같이 기존의 수많은 아티클들을 학습을 시킬 수도 있지만 제한된 것만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것만 굉장히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엑스레이 사진이나 MRI를 보고서 실제로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훨씬 잘했어요. 5년 뒤에도 그럴까요? 아니겠죠. 5년 뒤에는 AI가 더 앞서기 시작하겠죠. 스타일링 같은 경우도 어떤 옷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과의 어떤 매칭 이런 것들을 딥러닝을 시켰더니 그럼 어떻게부터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창의력인 부분인 건데 창의력만큼은 사람이 앞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창의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봤더니 기존의 학습의 결과를 우리도 재조합하는 거였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것까지도 챗GPT가 잘해요. 일단 저보단 잘 씁니다, 시를요. 근데 실제로 그거 평론가분들한테 보여주니까 아 역시 저 정도구나 라고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나중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갈 수는 있다. 챗GPT는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99%의 확률로 나올 만한 단어들로 선택을 해라라고 하면 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름과 비행기에 관한 시를 써주라면 여름에 해외여행 가갖고 백사장 뻔히 그런 내용을 해요. 근데 그 프롬프트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처음 보면은 대부분이 쓰레기죠. 하지만 일부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사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생각들을 해냅니다. 그러면은 직업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거 월급쟁이 부상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AI가 절대 대체 불가한 직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사람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건 대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조인은 AI가 대체를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판사들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양형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만 갈 거면 AI가 더 잘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대신 못할 거다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운명을 AI에게 맡기지 않을 거다 였기 때문인 거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사람이 의료 과실이 있을 수 있죠. AI가 더 정밀하게 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의사가 AI를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갈 거다. 그럼 저는요, 마케터들은요, AI가 대체할까요? 대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직업이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도움을 받냐라고 한다면 원래 이제 어시스턴트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프롬프트를 하겠죠. 뭐에 대한 거 추이를 뽑아오고 이때 어떻게 했을 때 더 좋은 점이 있었는지 어떤 정리해서 요약 보고서를 제출해 라고 명령을 내리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겠지만 도움은 받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 높은 곳에 있는 몇 명은 살아남고 어시스턴트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생기는 직업들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AI가 원래 들어가지 못했던 거를 AI 코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 들어갈 거예요. AI가 없었는데 여기에 AI 적용시킬 수 있잖아? 그쪽에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오늘 독실님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모든 분야에 AI가 대부분을 웬만큼 80% 이상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휴먼 터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따로 가격을 책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역시나 마케터야. 광 얘기 쭉 듣다가 돈 벌 생각을 하네요. 아,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대할 때 우리 인간들은 뭘 조심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기업 안에서 사용할 때는 내가 하는 질문들 다시 한번 학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보안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요. 보안. 그리고 대답이 항상 바이어스가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훈련했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중국의 LLM을 우리가 사용하게 됐을 때 느껴지는 뉘앙스 철학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가 객관적인 참이야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AI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환각이에요. 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요약해라, 코드를 짜라, 뭐 이거 정리해라, 정답이 없는 얘기들은 그런 게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떤 과학적 사실에 있어서도 혹은 뭐 아티클이 많지 않을 만한 거는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많은 블로그라든가 수많은 얘기들에서는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었을 거고 요 정보는 공식력 있는 정보를 참고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아주 멍청할 수도 있겠네요. 별것도 아닌 걸 틀려요. 예를 들면 시몬스 박성준 부장님 김성주입니다. AI네. 이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물어봤던 건 뭐냐면 2차 대전사를 좀 보다가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을 때 니미츠 제독이 어디 있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미드웨스트 영화 보면은 펄하버에 있는 기지에 계시던데요. 그래서요? 근데 다른 아티클을 보면 캘리포니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어디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 오리지널 소스 자체에 폴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잘못된 인식을 해서 트레인이 돼서 지나가면서 더 퍼져나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공식력 있는 자료와 가짜 자료를 구분한 능력이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첨단에 있는 지식을 물어보는 거는 틀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하지만 성을 틀린 건 잘못입니다. 김현주 부장님 사랑합니다. 오늘 독신님하고 얘기를 정말 나누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이거 좀 알아야겠다. 안 그러면 내가 속절없이 당하겠네?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는 저희 시간이었어요. 독신님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6개월만 지나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될 거예요. 되던데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습 방법의 한계라는 건 있는 거고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경고하기로 사람이 연약해서 사람이 거기에 깜빡 속기 쉽기 때문에 이것이 AI가 만들어낸 결과인지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인지를 항상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한 번쯤은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전곡을 잘 짚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우리 이덕실님의 과학 도파민 진짜 열렬한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 월급쟁이 부사장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인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러쉬 매장 가면은 네. 블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이포이요. 이거를 어떻게 교육한다고 되나요? 이게 사실 러쉬 매장의 MBTI는 EEE라고 하는 이 정도 회사면 복지도 굉장할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이 이건 낸 아이디어이기도 한데요. 이음식을 만들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는 유급 휴가를 주기도 하고 사료비 같은 수당을 이제 한 달에 그런 거는 우리 회사도 해볼 만할 것 같아요.